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일 코멘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이어트 탄산음료 또는 아이스크림 또는 껌 등을 포함한 수천 개의 제품에 사용이 되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암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음 달에 목록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독립기념일로서 1시에 주식시장이 닫고 내일까지 미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17세 이하 국가대표 축구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심판의 편법 판정 이야기도 있지만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2만 6천 명이 줄어들면서 2021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23만 9천 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의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다우, S&P, 나스닥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쟁사로 큰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플러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 사용자 수는 올해 들어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에 국내 사용자 수는 약 179만 명으로 2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한국에 상륙한 디즈니 플러스는 여러 작품을 선보였으나 대부분 흥행에 실패했고요. 그나마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보였던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의 간판 콘텐츠였던 마블 시리즈마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국내 영화 시장에서도 부진하고요. 디즈니가 제작비 2억 5천만 불, 3,200억 원 정도를 투입한 영화 인어공주는 관객들로부터 흑우공주라는 조롱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카페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국내 개봉 3주차에 누적 관람객 수가 60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거든요. 2019년에 개봉한 디즈니 영화 알라딘이 국내 누적 관객 수 1279만 명을 기록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편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진합니다. 2분기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는 마케팅을 축소하고 7천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0.35% 오르고 있고 작년에 8.1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디즈니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LGBTQ를 포함한 약자, 흑인을 포함한 약자들을 옹호하는 디즈니 회사 방침이 쉽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엑스팽은 자사의 SUV 모델을 테슬라 모델 Y보다 20% 낮은 가격에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엑스팽의 주가는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도 중국에서는 BYD보다는 훨씬 적은 전기차를 팔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테슬라도 중국에서의 고급 모델의 가격을 4.5% 이상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팍스콘, 대만이죠. 대만의 팍스콘은 전기차의 부품 생산을 포함해서 베트남의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약 2억 5천만 불, 3,297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수년 동안 애플 및 기타 주요 브랜드의 전자제품의 조립에 주력을 해왔던 팍스콘이 전기차 산업의 플레이어가 되려는 글로벌 계획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GM이나 포드와 같이 북미의 표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에서도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천에서 목요일에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국 국영 TV방송국의 고위관리와 함께 동행을 했던 개인 비서는 KL공항에서 여행 서류가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입국을 하려면 수천 링깃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 사건을 조사해서 실수가 나면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콩의 집정관은 토요일인 7월 1일에 홍콩의 중국 반환 26주년 기념식에서 홍콩의 내부에서 저항을 하는 파괴 세력이 숨어 있다고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스스로 국가안보를 지키는지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이죠. 7월 1일부터는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은행 부총재인 판공성을 당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차기 중앙은행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번 달에 60세가 되는 판공성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이끌 사람으로 지명이 되었으며
현재 중앙은행 총재인 이강은 곧 은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공성은 2012년 이래 중앙은행에서 부총재를 역임하고 있으며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포스트닥을 했고 하버드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은 국가보건서비스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집권 영국 보수당을 비난하는 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록적인 수의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37년까지 6만 명의 의사와 17만 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프랑스의 6월의 CPI는 14개월 이래 최저치인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을 했으나 EU의 근원 CPI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5.3%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향후에 ECB가 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7일에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한 후에 장성 2명, 장교 최대 50명, 외국 용무와 군사고문 등 최대 20명 등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임시사령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오늘부터 5유로 7,195원 정도를 내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교회로 쓰이고 있는 판테온 신전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이태리 최고의 방문지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교통검문을 피해서 달아나던 17세의 알제리계 청년을 38세의 경찰이 총으로 쏴서 사망을 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5일째 계속되었고 정부는 4만 5천 명의 경찰을 배치해서 시위를 강경하게 막았으며 총 3천 명 이상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마르세유에서 중국인 단체를 태운 버스를 시위대가 습격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져서 마르세유 주재 중국의 총영사관이 항의를 했고 야간 통금령도 내려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폭염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BTS의 정국이 이미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했던 Still With You와 My You 등의 두 곡을 오늘 정식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7일에 솔로 싱글인 세븐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2002년 10월 14일에 국내 증시에 총 4종목의 ETF로 순자산 3,552억 원으로 시작이 된 ETF는 20년 만에 100조 원의 순자산을 초과했습니다. 현재는 733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으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자산운용으로 40.73%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36.63%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KB자산운용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한 주가 되는 월요일을 잘 보내시길 바라며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